가히 취득세 대혼란입니다. 재산세 30년치 합계보다 많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앞에 영상에서도 제가 취득세 개정되는 게 거의 무산될 판이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조금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거를 제가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자, 중앙일보고요. 안장원 기자님의 어떤 칼럼입니다. 칼럼. 사실 이 칼럼은 말 그대로 그 해당 언론사의 개인적인 그런 의견들이 많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그 언론사마다 색깔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는 그 칼럼을 좀 보시길 권하는데, 여기에 이제 특정 개인의 어떤 의견을 제가 전달하려는 게 아니라 관련된 내용이 조금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는 좀 많이 유명한 그거예요. 그래서 저도 구독해서 보고 있는데, 여기 이제 로그인이 안 돼 있어서 표시가 안 돼 있는 거군요. 23년 3월 1일자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지방에 사는 김모 씨가 지난 1월에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매수 계약을 했다는 거죠. 자식들이 거주할 집이다. 그동안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미루다가 이전 최고가에서 5억 넘게 하락해서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아하, 이 케이스를 보니까 이 케이스에는 방법이 하나 더 있긴 하네요. 그럼 세 가지네요. 뭔지 궁금하시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주택자가 돼서 세금이 늘겠지만 정부의 세제 완화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 예를 들어서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됐죠. 이거는 개정됐어요. 이미 작년에 연말에 해가지고 2주택자 같은 경우에 조정 2주택은 종부세 중과세율이 원래는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고 송파구니까 이쪽은 조정인데 현재 지방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설령 개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종부세 같은 경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케이스죠. 제 말 방금 이해되시죠? 왜냐면 지금 강남 3구하고 용산만 지금 남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취득세도 대폭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취득세는 아직 관련 법이 개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시행령은 개정이 됐습니다. 2월 28일 날.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잔금 지급을 앞두고 걱정이 생겼다는 거죠.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완화를 담은 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 발표대로라면은 취득세 중과가 폐지가 돼서 그냥 일반 세율, 즉 1에서 3% 이렇게 되면 이제 500만 원인데,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이게 역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1에서 3%니까 500만 원이래요. 얼마예요? 매가 5억짜리네. 그러면 송파구에서 5억 넘게 하락해서 5억이 됐다. 그러면 10억에서 5억 떨어진 거네. 대충 어딘지 찍어볼 수 있겠네. 제 말 방금 이해돼요? 그래서 5억으로 됐을 때 기본세율 1에서 3%면은 500만 원이다. 그러면 진짜 이거 아주 기초적인 건데 한번 해봅시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간혹 있겠다. 지금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를 만났는데, 제 친구도 나름 머리가 똑똑한 친구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걸 모르더라고요. 자, 취득세 기본세율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취득세 기본세율 어떻게 되죠? 1에서 3%죠. 근데 언제가 1% 그리고 3%예요? 자, 6억 이하가 1%, 그리고 6억에서 9억까지가 2%대인데 이게 산식으로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딱 2%였는데, 근데 문턱 효과 때문에 이거를 산식으로 바꿨어요. 근데 제가 그 시기 현재는 생각이 안 나요. 이해해 주세요.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은 1%, 그리고 이렇게 딱 빗선, 그리고 이렇게 3%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9억 초과인 경우에는 3%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례에서 몇 %라고 해서 지금 이 사람이 500만 원을 예상했다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지금? 이거 지금 1% 5억짜리일 거예요. 5억짜리. 5억짜리일 거다. 그래서 5억짜리에서 중과 폐지가 된다고 가정하면은
1%니까 이제 500만 원 예상했겠죠. 물론 이제 뒤에 지방세 붙는데 그거 빼고. 그래서 신문 기사를 하나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거 이제 개정이 안 되면은 1200만 원을 넘게 내야 된다. 1200만 원 넘게. 그러면 5억짜리에 8%니까 4천인데. 아씨, 계산이 이상하네. 뭔가 내가 잘못했나? 그래서 만약에 이거 안 되면은 8% 내야 돼요. 8%. 그럼 5억짜리로 치면은 4천만 원 내야 돼요. 그럼 좀 뭐가 앞뒤가 안 맞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좀 넘어가 보죠. 일단 그러면. 뭐 제가 틀렸을 수도 있고. 자, 김 씨는 정부의 세제 완화를 기대하고 집값이 많이 내려갔을 때 사려고 한 거였는데 엉뚱하게 취득세 폭탄을 맞는 것 같다. 아니, 근데 좀 그렇다, 내용이. 취득세 물론 8% 내는 거는 물론 억울하긴 한데 5억 넘게 하락했으면은 여기서 벌써 이득 본 거 아닌가? 근데 일단은 그거는 이제 제쳐주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사례에 나온 것처럼 2주택 같은 경우에 두 번째 주택 사서 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 취득세 중과가 원래는 폐지가 될 뻔했는데 관련된 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야당에서 아예 대놓고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무산된 거라는 거죠.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 좀 힘들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풀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지금 사고 싶은 게 있거든. 거래가 얼어붙은 주택시장의 온도를 높일 취득세 완화가 오리무중이다.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는데 1주택자 취득세는 정부가 손도 대지 않고 있다. 보유세 완화는 많이 진척됐지만 취득세는 여전해서 거래세 보유세 간 격차가 크며 시장 지분을 맞는 장벽이 되었다. 근데 이거는 정부가 풀려고 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건데, 그죠? 그래서 지난해 12월 21일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다주택 취득세 인가를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거래량이 이제 너무 이제 급감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러면 이제 지방자치단체 다 죽는 거거든요. 뭐 일반 사람들도 힘들지만.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세율을 8에서 기본 세율 1에서 3%로 낮췄다. 3주택 이상 세율 8에서 12를 절반, 즉 4에서 6%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는 3주택 이상 같은 경우에만 진짜 다주택자다. 문제가 있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1주택자가 추가로 조정 대상 지역 내 거래 가격 6억 이하 전용 8호 초과를 살 때는 만혜택을 본다는 거죠. 9에서 1.3으로 내려가니까 6억 이하. 아까 보셨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구나. 최대 5,400에서 780으로 90% 가까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아까 대충 봐도 한 4천만 원 정도 이제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왜 1200이 나오는지 요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쨌든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정부 발표는 요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좀 무산될 판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물론 이제 관련된 내용이 세율을 고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세율은 그 해당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법을 고쳐야 되거든요.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법을 개정하는 거는 입법부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즉 국회에서 통과를 해줘야 돼요. 그럼 국회 통과된다는 거는 여당하고 야당이 합의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대부분 다 민주주의 국가가 삼권 분립 아닙니까? 입법, 행정, 사법. 그래서 행정부에서 제기한 거를 지금 현재 입법부에서 커트한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균형과 견제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걸 신뢰를 하고 취득한 경우에 이제 이걸 어떻게 구제해 줄 거냐? 사실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섣불렀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법 개정 통과 사항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셨다가 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면 급하지 않으시다면.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부동산 분위기가 그렇게 쏙 좋은 게 아니잖아요. 뭐 지금 막 일부 금매가 소진되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상황이 좀 그렇게 좋지 않고 여전히 금리가 높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효과를 앞당기기 위해서 만약에 관련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 작년 12월 21일 이후 잔금 치른 것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2월 임시국회 때 통과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건 하겠다라는 거지 통과가 됐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서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 야당이 왜 반대를 하냐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정말 여기에 대해서 정말 통과를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논의 과정이 있었냐 없냐 이거인 거죠. 그냥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상태에서 안 해줬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고 설사 통과가 되더라도 세율 인하폭이 줄어들 수 있다.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 거죠.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도 한번 이렇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통과를 해줘버리면은 왜 그럼 진작 안 해줬냐 이런 문제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계속 안 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폭이 줄어들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좀 될 수가 있겠죠. 문제는 시장이죠.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죠. 일단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기존에 있었던 요 중과세율 요거대로 세금 내야 돼요. 2주택 조정 8%, 3주택 조정 12%, 비조정 8%.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지만 만약 개정안이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 발표가 공수표가 된다. 정부 발표를 믿고 집을 샀다가 아직 변함없는 취득세 난감한 경우가 많지 않다고 적지 않다고 김정필 세무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실무하시니까 얼마 이런 걸 많이 보시겠어요. 그죠? 무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기존 집에서 다른 집으로 갈아타면서 발생하는 1주택자 매매는 대부분 차지하는데 1주택자 취득세 완화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1주택자가 좀 세제 완화해서 홀대받는 좀 기분이다. 이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밑에 이제 별장 취득세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너무 취득세가 많이 올라가지고 보유세보다 격차가 너무 크다.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되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어떻게 하겠냐. 요 사례 케이스만 좀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제가 봤을 때는 3가지 정도가 좀 떠오르거든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이거는 딱 사례만 보는 거예요, 사례만. 지금 이 사례 보면은 김모 씨 사례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첫 번째 주택이 뭐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지방에 있죠. 비조정이겠죠? 자, 여기에서 하나를 더 추가했죠. 어떤 거? 송파. 송파는 어디에 있어요? 조정이죠. 자, 그래서 조정이면서 2번 주택이기 때문에 이거 종전주택 처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8% 되는 거죠. 그럼 종전주택 얼마까지 팔아야 돼요? 3년 안에 팔면 되죠. 그리고 만약입니다. 만약에 종전주택이 조정이라고 했을 때 종전주택 조정, 신규주택 조정이면은 종전주택 처분 기간이 2년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개정됐어요. 3년으로. 언제? 23년 2월 28일 날. 2월 달 딱 마지막 날에. 아니 그러면은 얘는 왜 개정을 하고 3주택 중과 내려가는 건 왜 개정이 안 되냐? 아 이거는 시행령 개정이라고 해요. 시행령. 그래서 정부에서 그냥 국무회의하고 공포하면 끝나거든. 그런데 아까 우리 있었던 세율 있죠, 세율. 얘는 국회에서 바꿔줘야 돼. 법을 바꿔줘야 돼. 그래서 이게 안 돼요. 일부 몇몇 분들은 이 중과 자체 하는 것도 시행령으로 좀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의견을 주시는 게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그것까지 되는지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정치 여당하고 야당의 정국이 정말 더 극단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이 사람 지금?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만약에 내가 송파를 8% 내기 싫다. 법이 만약에 개정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3년 내 지방에 있는 주택을 처분해야 되겠죠. 맞죠? 응. 요거는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제. 요건 개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설령 종전이 지방 비조정이기 때문에 원래 이 사람은 3년이었는데 만약에 조정이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시행령 개정됐기 때문에 이건 3년 늘어났다. 그러면 반대로 이런 분 계시겠죠.
내가 종전주택이 조정이었는데 이미 2년이 지났다. 그래서 중과 8% 맞았다. 근데 이번에 1년 늘어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종전주택 팔 수 있으면 팔아버리고 내가 8%에서 1에서 3% 기본수요를 받으면 되겠죠. 만약에 신규가 10억이라고 가정하면은 무려 이 차이가 5%가 날 수가 있어요. 맞잖아요. 8%인데 10억짜리면 9억 초과니까 3%잖아요. 그럼 5% 차이잖아요. 그럼 10억에 5% 얼마예요? 5천만 원이잖아요. 돌려받는 거죠. 오케이.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좀 약간 어이없는 방법이긴 한데 그냥 기도하는 거죠. 통과되기를. 제가 좀 어이없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개정이 되기를 그냥 기다려본다. 기도한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경우는 다 되는 건 아니고, 이 경우 딱 이 케이스만 될 것 같아. 아까 사례를 보니까, 자식들이 거주할 집이래요. 자식들이 거주할 집.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자식들이 어떤 자식들인지를 봐야 되는데, 뭐, 효도가 효자냐, 남자냐, 여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녀다. 그럼 이 경우에 세대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해당 집에 자녀가 거주하면 근데 취득 후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60일 내에 이거면은 해볼 수도 있어요. 즉 자녀가 거주한다면서요. 근데 만약에 이 자녀가 세대 구성 능력, 즉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일정 소득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 살고 부모는 계속 지방에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딱 세대 분리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각각 1주택 돼서 여기는 중과 8%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어. 요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약간 지엽적인 내용인데 보니까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들이 아직 미성년자고 아니면 뭐 대학생인데 소득 능력도 없고 나중을 위해서 좀 미리 사둔 거다. 그러면 방법 없죠. 방법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 사례는 지방에 사는 김모 씨가 어떤 사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셋 중에 만약에 되는 게 있다. 그러시면은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네요. 아, 죄송한데 제가 하나를 좀 놓쳤네요. 자, 두 번째 기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희망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경우에 송파 주택이 22년 12월 21일 이후에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개정되면 소급 적용 받는 거지. 만약에 그 전에 취득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3년 내 처분 그리고 세대 분리 이거밖에 답 없어요. 그건 이해하시죠?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개정이 되길 기다리시는 분들은 최소한 22년 12월 20일 이후에 취득한 분들만 해당이 된다. 그게 아닌 경우는 안 됩니다. 어차피. 네. 오케이. 그래서 조금 저도 아쉬워요. 물론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뭐 그 국회에서 무조건 다 100% 해줘야 되는 거는 아닌데 좀 개인적으로는 이 8% 12%라는 게 저는 솔직히 근거도 없는 숫자고 개인적으로 너무 과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에서 3%, 6억 이하는 1% 내던 게 주택수 많으면 12%까지 돼서 12배를 내야 돼요. 도대체 그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에 대해서 계획하셨던 분들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이미 매수하셨던 분들은 내가 12월 21일 전이냐 후냐 이걸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나마 12월 21일 이후에 내가 취득했다면 좀 기다려 볼 만한 그런 여지가 있는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다른 방법 일시적 2주택 아니면 세대분리 아니면 뭐 이미 주택수가 많다 그러면은 특별히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시행령 개정은 됐지만 관련된 법 개정은 안 됐다. 이 두 개를 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희는 두 번째 주제 3월 법인세 신고 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